안녕하세요. 저는 60 초반의 한용숙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나이. 누군가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긴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안정기이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훌륭하게 자라준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소방관이었고 둘째 딸도 번듯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냈어요. 아들, 딸 둘 다 인성이 바르고 너무 착했습니다. 그저 반듯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지난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제 곁엔 늘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특별히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다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재미는 없고 집에 오면 밥줘 소리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였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거나 부딪힐 것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여느 중년 부부들처럼 신혼 때의 알콩달콩함이나 가슴 뛰는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30년 세월이 쌓아준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아주 가끔 주말에 나가서 맛집을 들르기도 하고 저녁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나면 둘이서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까 라며 소박한 노후를 그리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죠. 마치 날 같지만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 같은 사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랬기에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평범하고 소담하게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화려하진 않아도 어쨌든 저에겐 소중한 안식처이고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할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 오래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축하해준 남편의 환갑잔치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제 앞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믿음이 다 처참히 깨졌거든요. 어떠한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말하기 전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남편을 의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일은 무려 16년도 더 된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옛날 일이죠. 그때 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시 외곽에 있는 유명 프리미엄 아울렛의 한 옷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곳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늦은 저녁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너네 남편은? 대뜸 제 남편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 재고조사한다고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아직 퇴근은 안 했어. 왜? 출근했다고? 제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영수가,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까 너네 남편 본 것 같아. 어디서? 어디서긴, 우리 매장에서지.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봤다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친구가 일하는 아울렛에서 봤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에이, 무슨,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거길 왜 가 있어. 아니야, 내가 분명 봤다니까. 혼자 있었어? 그러면 내가 전화도 안 했지. 실은 멀리서 보긴 했는데 분명 네 남편이었거든. 그런데 옆에 웬 여자랑 같이 있던데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웬 여자가 있었다뇨. 난 멀리서 네 남편 보고 처음에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마침 손님 응대 중이라서 바로는 못 가보고 좀 이따가 인사하려고 가려 했는데 가만 보니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둘이서 신발 고르고 그러고 있더만. 근데 우리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고 나도 손님이 있어서 바로 너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진 못했어. 뭐지 싶어서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여자랑 나가고 있더라고. 정말 내 남편 맞아? 아유, 내가 니네 남편 얼굴을 모르니? 니네 남편도 나를 본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다닥 나가더라고. 일단 너 남편 몰래 확인 좀 해봐. 그 여자랑 예사 사이 같지가 않아서 그래.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이나 가슴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맘때 회사 일이다 야근이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고 늘 바빴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실함 빼면 시체인 남편이었으니까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안쓰럽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회사 간다고 해놓고 재고 조사라고 해놓고 여자랑 아울렛을 갔다고? 기가 막혀서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퇴근하는 남편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해 쩐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쓰럽다 싶었겠지만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저 인간이 연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었거든요. 뭐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핸드폰 문자함을 열어보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죠. 당신 지금 뭐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냐고 따졌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영희 알지? 아울렛 옷 매장에서 일하는 애. 걔가 오늘 당신을 아울렛에서 봤다고 하던데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나 참, 영희 씨가 나를 어떻게 봐. 난 회사에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물었는데 틀림없이 당신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옆에 여자도 있었다는데. 당신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저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뼈 빠지게 회사 창구에서 처박혀서 일하고 왔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겨우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영희가 분명히 당신을 봤다고 하니까. 남편은 억울해 미치겠다는데 소리치는 겁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최대치로 볼륨을 키우고요. 장대리,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 장대리야.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재고 조사를 했지? 예?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내가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좀 헷갈려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장대리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오늘 7시 반까지 작업하다가 퇴근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품 로스난 게 많아서 밥도 나가서 못 먹고 대충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시간까지 줄곧 일했죠. 저도 이제야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오는 참인데 그런데 퇴근 시간은 왜요? 남편은 보란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장대리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큼의 거짓이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증언이었죠. 저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월요일에 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의기양양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었지? 여태까지 창고에 처박혀서 먼지 마시면서 일했어. 근데 뭐? 아울렛? 여자? 나 참, 이제 속이 시원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당신 친구 말은 믿기고 남편 말은 안 믿기나 보지?
남편이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미안해. 영희가 너무 확신하길래. 그래서 내 폰까지 몰래 뒤진 거야? 와,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나를 아예 못 믿었던 거구만.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남편은 토라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토라진 기분을 풀어주려 한참 동안이나 진땀을 빼야 했죠. 그 일은 그렇게 친구의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후로도 남편을 의심했던 일에는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그 일도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미리 맞춰놓은 알리바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남편 역시도 아울렛에서 제 친구를 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까봐 장대리라는 사람을 시켜 미리 짜놓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남편을 괜히 의심했다며 미안하기만 했지만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양가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을 추스르고 나니 친정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주신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유산으로 남더군요. 그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크게 생각 안 하며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했던가요? 2년 전쯤부터 그 동네에 대용량으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마트가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오른다고 했었죠. 그 사이에 그 마트가 들어온 해 만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집값도 올랐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 확정이 되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2년 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그 6개월 상관으로 엄청 많이 올랐던 거죠. 남편과 저는 2년 전쯤부터 부동산 흐름을 보다가 가장 적기라 판단했을 때쯤 그 집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을 아주 옛날에 사신 거기 때문에 팔게 되면 제 손에 떨어질 집값이 상당했죠. 늘 돈 걱정하면서 평범하고 소소하게 또 한편으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년의 나이에 돈복이 글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남편에게도 돈이 필요했던 시기여서 이래저래 잘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회사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털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금난으로 휘청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일이 잘 안 되니 당연히 와이프인 저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호재가 생겼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이 돈은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신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 딸한테도 돈을 좀 주고 남은 돈은 남편 사업자금 융통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제가 이 계획을 비치자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도 많지 않고 다소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에는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며 그 돈에 기대를 거는 눈치였죠. 저는 부동산을 정리한 뒤 곧장 남편에게 사업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았고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파내 마내 하던 때였죠. 그리고 그맘때 남편의 환갑생일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빠 생신이라고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과 선물에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웬 낯선 여자가 우리 가족을 기다렸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뜸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최인재 씨. 그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서둘러 제 앞을 가로막고는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미쳤어? 당장 안 꺼져? 평소 점잖던 남편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여자에게 달려들어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황당했고 자식들도 놀라서 아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하며 말렸죠. 하지만 여자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티고 서 있더군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했고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여기 최인재 씨랑 18년 동안 같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18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이라니? 18살 아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딸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방방 뛰더니 저에게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자야. 무시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제 쪽으로 사진을 몇 장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주워보니 놀랍게 남편과 그 여자의 젊을 때 사진들인 겁니다. 중간에 갓난아기도 있고요. 미친 여자? 그래, 미쳤지. 너만 믿고 청춘 다 바친 내가 미친년이지. 그렇게 소란이 일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함으로 일단 그 여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고요. 남편은 이런 미친 여자를 왜 집에 들이냐고 했지만 저는 이 사진이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직접 들어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을 뿌리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낯선 여자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고 자식들은 배신감에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기막힌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손정옥이고 남편의 옛 회사 부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18년 전 갓 입사했던 20대 그녀를 남편이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최인재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랑은 껍데기만 부부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지옥 같아서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다. 너랑 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호적 정리하고 금방 너한테 가겠다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덜컥 아이까지 가졌죠.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최인재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회사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최인재가 하라는 대로 회사는 그만뒀고 최인재가 구해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며 살아야 되니 미용기술 배워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최인재는 저희 집 드나들었고 제가 언제 이혼할 거냐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최인재가 다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너무 충격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는 동안 야근이다 출장이다 등등 참 다양한 핑계를 대고 집에 늦게 오거나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 여자 집으로는 얼마나 갔을까 싶더라고요. 미혼모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일 힘든 건 아이가 커가면서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라고 물을 때였죠. 최인재에게 물어보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참았어요. 내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렸고 미혼모의 자식 소리 듣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최 씨 호적에 올려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여자는 그쯤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배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8년이라니요. 내 인생을 통째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저와 자식들 앞에선 성실한 가장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에 꼬드겨서 곧 이혼할 거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문자 하나 보내고선요. 이젠 그만하자고, 더 이상 저희한테 안 오겠다고요. 곧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제야 보니 제가 최인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철저하게 숨겼던 거죠. 당연히 집도 몰랐고요. 연락 끊고 잠적하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서 찾아 헤매다가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소 알아내서 찾아온 거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겠더군요. 남편이 무려 18년 동안 두 집 살림해 오던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를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그때였으니까요. 아내에게 수억 원의 현금이 생길 것 같으니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18년 된 첩과 자식은 돈이 안 드는 짐이고 저는 자신에게 돈을 쥐어줄 물주였을 테니까요. 저를 사랑하거나 제가 중요해서 저를 선택한 게 아닐 것 같은 겁니다. 그럴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진작에 저든 그 여자든 끊어냈겠죠. 모든 것이 밝혀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바짓단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여보,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신 차리고 다 정리한 거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랑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던 거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상간녀의 눈빛이 돌더라고요. 순식간에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랑 형우한테 어떻게 이래? 기다리라며! 이혼하고 갈 테니 기다리라며! 이거 안 놔?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안 미치고 배기겠냐? 그러다니 그 여자는 울고불고 하며 제 다리를 붙잡는 겁니다. 사모님,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그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난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혼해주세요. 이혼하고 최인재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은 미친 여자라고 나오라고 난리치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제 남편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꼴이라니. 아들과 딸도 그 여자를 말리면서 진정 좀 하라고 했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꼴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고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말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베개도 집어던지고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일단 밖으로 도망갔죠.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줄기차게 이혼해달라며 최인재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꼴을 당해놓고도 자존심도 없는지 제 남편만 달라는 게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여자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봐요 손정욱 씨. 당신은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18년간 불륜이든 뭐든 어쨌든 최인재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당신 싫다잖아. 자식이고 뭐고 연락 두절하고 도망간 비겁한 인간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최인재가 좋아? 그런 인간을 뭐하러 계속 달라니 뭐니 그래? 이게 뭐라고 하셔도 저는 최인재만 있으면 됩니다.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돌팔매질도 다 막을 각오 돼 있습니다. 상간소송하셔도 할 말 없고요. 최인재만 보내주세요. 완전 미친년이구만. 오냐 그래. 내가 상간소송 걸어줄게. 그렇게 원하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소송 걸어줄게. 예, 소송 거세요. 그런데요, 최인재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최인재만요. 진짜 미친 여자 같더라고요. 상간소송도 달게 받을 테니 이혼해서 남편만 자기한테 주래요. 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는데 18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판 돈이 없었으면 계속 저를 속이며 두 집 살림했거나 어쩌면 그 여자를 택했을지도 모르죠.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고 그 여자는 미친 여자처럼 매달리며 남편만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결국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오냐 그래 쓰레기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어디 가져라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 쓰레기 네가 어디 챙겨가 보라고 했어요. 더불어 둘 다한테 상간소송은 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고요. 그 여자는 상간소송이 무서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남편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처음엔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대더니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까 뻔뻔하게 재산 욕심을 드러냈거든요. 제가 팔았던 엄마의 아파트 값에 대한 자기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유책 배우자면서 재산 가지고 저러는 게 괘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소송이 좀 길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은 법에 의해서 딱 필요한 재산 분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넘기고 이혼을 했죠.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한테 상간소송을 당하자마자 미안하다며 바로 반성한다면서 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위자료 줄 테니 남편을 바로 데려가겠다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치를 떨며 이혼해도 그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 같지만 여차저차 결국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했으니 결국 그 여자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눈에 밟힌 모양이었나 싶었죠. 그런데요. 남편의 진짜 지옥은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엄청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행이라니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남편을 때린 사람은 알고 더 놀랐습니다. 남편을 때린 사람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은 2년 전쯤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로 너무 심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여러 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학부모회의 강력한 원성으로 학교도 때려치듯 그만두었는데 그렇게 집에 있게 되면서 더욱 폭력성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물건 때려 부수고 엄마인 손정옥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손찌검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아빠에게 따져 물을 거라고 생난리를 쳤었답니다. 그 아들은 나이도 어린데 동네에서도 유명한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2년 동안 연락 두절한 사이 그 아들의 폭력 성향은 갈수록 심해진 모양이었고 원망도 더욱 커진 것 같았죠. 그래서 상간녀는 그런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데다 갑자기 잠적한 제 남편이 더 괘씸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제 남편을 찾아냈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남편은 저랑 이혼 후 그 여자의 설득으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간 모양인데 그 아들이 남편에게 제대로 개망나니 짓에 폐륜을 저질렀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식겁하며 도망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복수할 거라고 다시 전 남편을 찾아내서는 사무실 다 때려 부수고 전 남편까지 패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를 때리는 천하의 폐륜아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솔직히 그 모든 원인 제공은 결국 남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강지처인 저도 18년이나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서 돈 나올 구석이 있자 바로 상간녀 내치고 핏줄마저 모른 척했던 비정한 인간이 바로 전 남편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버린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 미쳐버렸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악착같이 남편을 찾아낸 것도, 저한테 남편만 돌려달라고 한 것도 결국 전 남편 보고 그 아이를 같이 감당하자는 거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외방자식이라고 해도 어쨌든 친아들에게 그토록 맞고 오밤중에 경찰이며 119까지 부른 전 남편의 비참한 소식에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더군요. 쓰레기 가지고 가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에게 남편을 보냈는데 남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마냥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늦은 나이에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라도 그 기만과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남은 제 인생은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16년 전 친구의 말을 믿었더라면 좀 더 빨리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기에 지나간 일은 잊고 이제는 앞만 보며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